박세리, 김승수 결혼까지인 줄 알았더니 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결혼 설이잖아요. 네. 박세리 씨와 김승수 씨가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깜빡 속으신 겁니다. 네? 지금 이 관련한 얘기가요. 그 너튜브에서 영상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라고 어머나? 합니다. 어떤 영상들이 퍼지고 있냐면요. 바로 네. 이런 겁니다. 어. 뭐 박세리, 김승수 결혼 소식, 모친이 던진 한마디라든지 뭐 박세리 씨와 김승수 씨가 박세리가 김승수를 남편으로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 어머? 그러니까 딱 보면요, 이게 클릭하고 싶은 그런 영상들이잖아요. 네. 12월에 약혼을 확정했다? 거의 뉴스 형식으로 막 나왔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게다가요, 이게요, 실제 뉴스 방송 화면과 비슷하게요, 자막 같은 것도 설정이 돼 있고 익숙한 뉴스 멘트로 꾸며진 것도 있습니다. 이게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뉴스처럼 만든 거예요. 실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말고도요, 정말 앵커가 마치 그 뉴스를 진행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게다가 이것도 거짓인데 거기에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뭐 어머니, 모친이 던진 한마디 저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결혼도 가짜인데 그 결혼 소식에 김승수 모친이 던진 한마디라는 영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867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867만 회?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은 진짜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저 클릭하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규 뉴스 시간에 소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소식이 그런 유튜버한테 딱 뜨면은 아예 클릭을 안 하거든요. 오직 뉴스파이트만 보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 저 놀라운 소식이 사실이면 이런 뉴스 시간에 소개가 되겠죠. 맞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많은 분들도 요즘에 저런 걸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너무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그래요? 가공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뉴스를 통해서 결혼을 공식 발표한 뒤에 1월 23일에 서울 모처에서 가족과 지인들을 초대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이렇게 딱 스토리가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다 보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막 축하하는 댓글을 쫙 달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 결정했어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잘 어울리는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길. 아, 이거 실제 지금 댓글 다신 분이 계시다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 댓글을 어머나, 달았고 어떡해. 더군다나 저 영상 내용이 뉴스처럼 꾸며진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아 정규 뉴스에서 저렇게 다뤘나 보다라고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혹시 이담 아나운서도 이 가짜 뉴스 영상 뭐 이렇게 하도 이제 너튜브에 많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아까 보니까 이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표지 화면 같은 거. 네네. 영상을 대표하는 표지 화면 같은 거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 썸네일만 봐도 다양하게 진짜 많은데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저런 영상이 수많게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건데 혹시 보셨어요 그 전에? 이런 뉴스요? 네. 이런 뉴스 당연히 봤죠. 아, 굉장히 그래요? 많이 봤습니다. 어머나. 뭐 어떤 그냥 배우나 유명한 가수가 뭐 사망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머나. 지금 저도요, 인터넷에 박세리만 쳐도 저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어머나, 뜨고 어머나,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세리 씨에게 관심이 있거나 김승수 씨에게 관심이 있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저게 그냥 뜨게 될 쫙 거 나간 아니에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걸 저렇게 많은 분들이 본다는 건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알고리즘에 또 들어가서 어머나. 그냥 검색하지 않아도 저게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저건 계속해서 지금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어허. 저런 거짓 영상을 왜 만드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혜연 변호사님 이건 정말 웃고 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박세리 씨와 김승수 씨가 결혼한다더라 했다더라 뭐 비밀 결혼했다더라 모친이 한마디 했다더라 지금 이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이거는 심각한 혹시 범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실상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짜 뉴스 형태를 띈 AI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내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유명인에 관한 가짜 뉴스를 누군가가 왜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일부 유튜브 채널이 많아지다 보니 조회수, 클릭수가 얼마나 늘려지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자극적이고 그럴싸한 가짜 뉴스를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는 거고요. 두 번째, 조회수가 올라가면 뭐가 좋냐? 이 채널의 수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콘텐츠가 범람하고 자꾸 생성되는 것인데요. 네. 문제는 이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저런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일이 너무나 많고 특히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이미지, 영상, 심지어 목소리까지 결합한 그럴듯한
가짜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듯이 심지어 특정 연예인의 사망설이 유포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니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지금 이 박세리 씨나 김승수 씨도 본인들이 직접 이걸 안 봤다 하더라도 주변 분들이 어머머 세리야 승수야 너 그거 봤어 하고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어머 이게 뭐지? 혹시 박세리 씨나 김승수 씨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걸 AR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건 인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상대로 명예훼손 같은 거 걸 수 있어요? 뭐 사망설 같은 이런 허위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데에선 다툼은 없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다툼은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만한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박세리 씨와 김승수 씨 모두 다 번듯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혼 상대방으로서 사실 흠이 없는 분들인데 그런 상대방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이런 허위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과연 사회적인 명예가 실추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만약에 뭐 앵커님이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다 이거 허위 사실이지만 그게 과연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할 만한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는 경사는 안 내. 경사는 예, 안 그렇기 하겠죠.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사회적인 명예가 좀 실추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다만 결혼하게 된 경위가 만약에 뭐 극심한 부모의 반대가 있었다, 혹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뭐 3개월 만에 헤어지고 사실은 뭐 양다리를 걸쳤었다. 이런 만약에 이런 허위 사실의 경위까지 밝혀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게 법에 약간 맹점을 파고들다 보니까 처벌조차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걱정되는 게 이런 비슷한 류의 가짜 뉴스들이 앞으로도 범람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되는데 그 못된 손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길 제발 좀 자정작용 좀 일어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나영 씨 오랜만에 얘기 나왔는데 남편이라면은 원빈 씨인데 아니 이담 아나운서 남편인 원빈 씨가 뭘 어렵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우 이나영 씨가요. 갑자기 변호사가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변호사가 돼서 20년 전에 있었던 거대한 스캔들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변호사가 됐으면 일단 남편한테 이제 상의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인 배우 원빈 씨가 좀 어렵긴 하겠는데 왜 라고 했다는 디스예요? 거예요. 남편이 왜 디스? 자, 어떤 의미였는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요.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변호사가 된 이나영 씨를 한번 만나보시죠. 네네. 우리가 간절히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어. 세상에 무슨 법이. 그지 같죠? 여고생 꽃뱀이 요즘 인기다던데 들어보셨죠? 네, 기자님이 쓴 기사에서. 우린 널 위해 끝까지 싸울 거야. 손발이 묶이면 물어뜯고 입이 틀어막히면 머리로 들이받아. 그때도 지금도 너의 거짓말하는 거야? 너한테는 아무 일도 없어. 내가 그렇게 안 믿어. 끝까지 가볼 거야. 나 못 멈춰. 그러니까 이제 극 중에서 그 역할을 변호사 역할을 맡았다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진짜 박성범 변호사님 변호사 역할 맡았다는 것도 진짜 너무 멋지지만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예쁘다. 여전히 예쁘다. 지금 막 그러실 것 같다 진짜. 이나영 씨가 3년 만에 복귀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변호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것도 뛰어난 언변에 눈부신 외모, 방송가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수십만 SNS 팔로워 수도 보유한 셀럽 변호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나영 씨는 시나리오가 추리소설처럼 단번에 읽혔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시나리오가 재밌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 또한 법정보다 사건 추적하는 장면이 많았고 형사 변호사 같아서 발성과 톤을 공부 많이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아니 형사 변호사라면 게다가 경찰 출신이신 변호사 아니 그럼 박성범 변호사님한테 그 자문 구하고 발성 톤 같은 거 배우러 오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자문을 구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다르게 법정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해야 할 일이 좀 상당히 서운하신 많습니다. 표정이에요, 지금. 전혀 아닙니다. 네네. 전혀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데 네네.
형사 변호사라고 따로 정해진 발성과 톤이 있지는 않은데 아하. 실질적인 변론을 해야 하는 만큼 그 특유의 발성을 연습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아하. 들어서 민사 사건은 사전에 서면을 제출해 두고 실제 법정에서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와 공방도 해야 하고 적대적 증인을 상대로는 근거를 확보해 둔 채 다소 압박감 있는 신문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소 강한 어조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발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 현장을 찾거나 주변 인물들을 탐색할 때에는 경계심을 낮추도록 설득력 있으면서도 친감 있는 발성을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와 같은 각자 상황에 맞는 여러 발성을 연습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 특히 이나영 씨는 네. 셀럽 변호사인 만큼 뉴스에 출연하거나 기자회견 장면도 많아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톤으로 전달할지도 고민하면서 발성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 분야는 또 우리 미녀 변호사이시고 또 우리 셀럽이신 또 박주희 변호사님한테 또 자문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나영 씨가. 사실 예전에 법정 드라마를 제가 자문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 역시. 주인공이 이제 여자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그 해당 배우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어떤 식으로 발음하고 어떤 식으로 이 말을 하는지를 했는데 역시. 근데 네네. 발성보다는 사실은 법률 용어 자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용어가 사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나영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 보니까 이 변호사의 자문 없이도 충분히 이런 발성이라든지 뭐 변호사의 연기라든지 충분히 잘 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시 두 분 다 겸손하세요. 우리 박주희 변호사님과 박서배 변호사님 다 겸손하세요. 나한테 배우러 와요 할 법도 한데 다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그렇다면 이렇게 잘하고 있을 거, 잘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하는 현직 변호사분들도 예상하는 그 이나영 씨의 연기에 대해서 왜 디스를 했을까요? 남편 원빈 씨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빈 씨 응원 메시지가 있었나요? 네, 뭐 같이 뭐 시나리오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배우니까 그래도 그 어려움과 뭘 어떻게 토해내야 되는지를 이해해서 힘내라, 어렵겠다 이러면서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힘내라 어렵겠다 얼마 문제 뭐 이거 뭐 아니 힘내라 어렵겠다가 아니라 잘할 거 요거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추정컨대는 이번에 시나리오에서 이나영 씨가 맡은 역할이 그 캐릭터가 좀 표현이 어려운 건지 그 이나영 씨가 이야기하기를 남편도 같은 배우니까 배우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그 어려움과 어떻게 감정을 토해내는지 그걸 남편이 이해해서 그거를 보고 이제 남편이 힘내라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 이나영 씨가 이번에 좀 어려운 아마 캐릭터에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편이 응원을 해준 것 같은데 대중들의 이제 관심사는 이렇게 이나영 씨가 나오니까 네. 남편은 언제 나오시나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또 대중들의 관심사고 그래서 이번에 대중들의 반응이 네. 이나영 씨한테 열심히 작품해줘 고맙습니다 네. 라는 반응이 있으면서 네. 동시에 배우라면 작품을 해야죠. 맞아요. 남편 좀 설득해줘요. 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빈 씨 듣고 계시죠? 이 팬분들의 성화, 이 열화와 같은 성화 좀 외면하지 마세요. 제발 좀 복귀해 주세요. 스크린 복귀 좀 해주세요. 진짜 2026년에 좀 기대를 해볼게요. 멋진 또 부부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요즘 진짜 이 새해 그런 또 엊그제 그런 결심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새해 꼭 그 결심 중에 들어가는 게 이 다이어트, 살과의 전쟁. 그런데 진짜 남일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도요, 지금 이 한창 이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누굴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벌써 54세가 된 배우 이경심입니다. 내가 벌써 54세구나. 정말 말하기 싫다. 어머나 세상에 전여현 평론가님 사실 책받침의 스타가 이렇게 코팅된 게
진짜 뭐 예를 뭐 신성일 씨가 있던 때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원조 책받침 스타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경심 씨는. 그렇습니다. 뭐 이경심 씨, 하이라 씨 이런 분들 과거에 많이 드라마에서 활약을 했었고 특히 이경심 씨 저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름답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벌써 54세라고 이런 말씀하실 텐데 이경심 씨가 2005년 프로골퍼 김창민 씨와 결혼하면서 일단 내조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연기계에서 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분인가 봐요. 남편분. 잘생기셨네요. 네. 활동을 잠시 멈췄었는데요. 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결혼이라는 기쁜 소식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연기를 멈추고 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이 최근에 알려지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경심 씨가 너무 뭐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보면서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아마 남편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경심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봐. 와. 이경심 씨로서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러겠죠. 응원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남편의 말을 계기로 배우로 복귀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저런 남편분이 어디 있어요? 아유, 연기는 뭐, 아이, 진짜 집에 할 일 많잖아, 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봐. 남편의 응원 덕분에 다시 연기를 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 세상에 뜻하지 않는 일이 닥쳤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또 치매라는 판정을 딱 받게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또 유방암 진단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제가 모시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몸도 힘들고 사실 마음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약물과 좀 버텼죠. 난 누구야? 몰라? 그래서 뭐 좀 건강들은 다 어떠셔요? 엄마는 24년도 1월 1일 날 돌아가셨고요. 언니는 25년도 12월 1일 날 언니도 가셨어요? 네, 천국 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한꺼번에 사랑한 사람을 진짜 이렇게 1년 사이에 다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언니께서 돌아가신 거는 정말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경심 씨가 상실감이 컸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동안 엄마와 언니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아유. 살아봐라고 했다라는 멋지네요. 거예요. 남편분이 멋져요,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경심 씨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고 어머나 해요. 세상에. 바로 갱년기입니다. 어. 갱년기가 오면 왜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갱년기가 와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평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끼니도 잘 챙기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잘 소화가 되고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카스텔라를 그렇게 드셨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다는 거예요. 눈 아하. 깜짝할 사이에 9kg이 쪘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진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벨트 구멍 하나 늘리는 건 쉬운데 그걸 다시 줄이는 데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9kg이 쪘으니 다시 내 몸을 찾을 거야.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심을 또 행동으로 옮기긴 참 어렵잖아요. 근데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을까? 오랜만에. 무슨 라면이야. 라면 말고 딴 거 먹자. 왜? 라면 말고. 끓인다. 엄마는 먹을 거야. 나 안 먹어. 김치 줘? 응? 또 먹어? 맛있구나. 아니, 딸이 도와주기는커녕 이게
냄새도 훅 풍기고 그냥 아예 앞에 그냥 젓가락을 대네요. 진짜 짜장라면 세상에. 지금 박주희 변호사님. 네, 정말 참을성이 대단하잖아요, 이경삼 씨. 근데 원래 다이어트는 참을성 싸움입니다. 누가 더 잘 참느냐가 결국엔 성공에 좌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경심 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빨리 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경심 씨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천천히 하는 다이어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이제 금방 실패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밥을 먹을 때는 반을 덜어내서 먹고 있고 그래서 4kg 정도 감량을 했다라고 합니다. 좋은데요, 네. 어쨌든 다이어트는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요요 현상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갑작스레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유지하는 그런 노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말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찌양씨 먹방러. 그런데 찌양씨의 마음을 움직인 간절한 댓글. 하정현 평론가님, 찌양 언니 정말 어디서 보고 싶어요? 직접 만나주세요. 팬 사인회 해주세요. 뭐 그런 건가 봐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찌양 씨가 그 먹방 방송 이제 개인 방송을 하는데 네. 구독자가 1,300만 명이 넘거든요. 130만도 아니고요? 1,300만 명이 넘거든요. 대박 사건. 지구상에 어딜 가도 찌양 씨를 알아보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찌양 씨 영상에 댓글이 오죽만이 달리겠습니까? 네. 댓글만 읽어도 날이 살 지경인데 그래서 댓글을 하나하나 보기도 어려운데 쫙 스크롤하면서 이제 어느 날 찌양 씨의 댓글을 보다가 네. 갑자기 찌양 씨 눈에 딱 들어온 댓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이제 멈춰서 봤는데 네. 13살 어린이 팬의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네. 제가 수술할 때마다 찌양님 영상 보고 아픔을 이겨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햄버거 먹방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댓글이었다고 합니다. 이담하면서 그런 거네요. 자기가 이제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때문에 아직은 이걸 맛있는 햄버거를 먹을 수 없으니 그냥 좀 대신 먹어줘요.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새로 나온 햄버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메뉴라서 단순히 이걸 좀 먹어달라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13살이라는 이 아이가요,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더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게 평범한 햄버거가 아니고요. 이 해당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100원씩 기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버거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버거가 한 개당 100원씩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아픈 아이들이 빨리 나았으면 해서요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쓴 말이요. 안 먹어주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찌양 씨에게 무리한 요구가 되거나 뭔가 약간 무례한 부탁이 불편함을 될까 줄 수 있을까 봐. 싶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세상에. 생각이 굉장히 깊기도 하고요. 아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네. 아까 그 해당 영상에 얼마나 달렸는지 보니까 882개가 달렸습니다. 어머나. 그런데도 이걸 딱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네. 뭐 몸이 아파도 마음은 굉장히 건강한 친구인 것 같다. 세상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댓글을 보고 찌양 씨가 쭉 보다가 이런 아까 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얘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먹방런 줄 아니? 너처럼 요청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그래, 건강히 잘 자라라, 건강 회복해라. 혹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진짜 보자마자 제가 가서 를 진짜 먹고 그 영상을 아이가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저희 팀한테 보내서 이걸 꼭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오늘 협의를 해서 찾아왔습니다. 같은 버거만 많이 먹는 게 가능하려나?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따뜻하게 맛있게 5개만 일단 잘 먹겠습니다. 버거 하나당 100원이 기부된다고 하니까 저 동참을 해보겠습니다. 그 댓글 달아준 친구 덕분에 이렇게 저도 이런 거 알게 됐는데 내년 좀 열심히 이렇게 저도 참여를 해서 해보려고요. 제가 지금 7개를 먹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이 3개를 먹어가지고 총 10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아이한테 고마운 것도 있고 저희는 조금 더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에 100원이 아니라 저희는 500만 원씩 10개를 먹었으니까 5천만 원을 좀 아이들, 그러니까 좀 아픈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찌양 씨 물론 그 댓글 그러니까 글을 사연을 달아준 아이의 마음도 천사였지만 그 천사인 아이의 마음을 받아준 통 크게 5천만 원 기부로 받아준 찌양 씨도 진짜 천사네요. 세상에.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찌양 씨의 구독자가 1,300만 명이면 방송할 때마다 달리는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찌양 씨가 이 13살 어린이가 올린 글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 그리고 그 소원에 답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실제로 보여준 거고요.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햄버거 7개 먹고 직원들 3개 먹었고 5천만 원이네요. 어머나, 세상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찌양 씨도 그래도 내가 너의 요청에 답했으니까 너도 이 영상 봤으면 좋겠다. 어머나. 즉 처음에 그 댓글을 달았던 어린이를 향해서 내가 햄버거 먹방하는 영상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혔는데 세상에. 더 재밌는 거 이 어린이가 이 영상을 보고 또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영상 보고 세상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제 유튜버들의 잘못된 행태 아까 짚었죠. 네. 이번 사례는 정말 좋은 유튜버와 맞아요. 정말 좋은 팬이 소통하면서 나는 순운한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뉴스파이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1,300만 명 구독자가 되는데 돈도 많이 버는데 그 5천만 원 기부 뭐 얼마 대단하다. 뭐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일단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쯔양 팬 하길 정말 잘했다. 나도 직접 가서 사 먹고 기부했다 등의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쯔양 씨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간 코로나19, 산불 피해, 보육원 등에 직접 꾸준한 기부 세상에.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봉사활동에도 직접 참여해서 난방 취약 가구에 연탄 4,000장과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천사네. 천사.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의 수익금 중 500만 원을 연탄 나눔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는데 세상에.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찌양 씨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내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하신다더라. 세상에. 나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다고도 언급했는데 천사 진짜 저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천사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찌양 씨는 평소에 많이 달리는 이런 댓글들을 보고 이번 먹방 기부를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이 먹방을 통해서요. 진짜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또 주고 계신 찌양 씨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많은 분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세상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진짜 심장이 쿵쾅 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이게 지난 24일 오후 7시 반쯤에요. 울산의 태화강변의 억새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유명하잖아요, 거기. 네, 굉장히 유명하고요. 명소예요. 맞아요. 근데 억새밭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억새밭이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어머나. 근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된 겁니다. 아이고. 당시 울산 지역에 또 건조특보까지 발효가 되어 어떡해. 있었거든요.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부니까 불길이 정말 순식간에 번졌던 겁니다. 어떡하지?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태화강 어머머. 명소로 알려진 어머. 울산 물억새 군락지입니다. 세상에. 거센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기둥이 치솟고 있죠. 어떻게? 억새밭 아래에는요. 고압 가스관과 송유관이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머머. 자칫하면 피해가 정말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소방당국의 빠른 진화로 1시간 만에 불이 모두 꺼져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5헥타르, 우와. 무려 축구장 5개 면적이 이 화재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 억새를 키우고 갖고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들었을 텐데 저게 잿더미로 진짜 새까맣게 다 타버렸네요. 지금 전현 변호사님. 네,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저런 피해는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것은 왜 화재가 났는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일단 경찰이 파악하는 겁니다. 어허. 경찰이 일단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화재 현장을 살펴봤더니 불이 마치 봉화를 누군가가 피워놓은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번졌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자연 발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허. 정말 수상해 보이는 인물을 포착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네. 잘 보시면 강변 곳곳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불길이 잇따라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불이 번지고 있는데요. 네. 잘 보세요. 자, 화재 현장 인근에서 자전거를 탄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저 뭐야? 본인의 일이 아니라는 듯 현장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니 근데 자전거 타고 운동 겸 태화강변에 나왔을 수는 있지만 아까 보니까 CCTV 보면 곳곳에 불길이 이렇게 치솟았으니까 자전거 탔다고 해서 오히려 자전거 타면 더 잘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안장 위에 올라갔으니까 그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그냥 저 동네 주민분이라면 어머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네요 지금.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 용의자로 특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저 남성을 바로 추적을 했거든요. 어머나. CCTV 영상,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이런 걸 통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네. 25일에 네. 그러니까 사건이 24일 저녁 때 발생이 됐는데 바로 다음 날 25일에 저 남성 50대 남성입니다. 경찰분들 신속하게 검거했네요 진짜. 하루 만에 저 5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 네. 범인이 맞았습니다. 진짜예요? 네, 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라이터로 계속해서 어머. 불을 질렀던 것인데 어머나. 조사 중에 저 남성이 범행은 인정했거든요. 네. 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불길 보세요. 진짜 시뻘건 불길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게 고압 설비까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큰 폭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인간이 다행히 범죄 혐의는 인정했다는데 근데 횡설수설한다? 대체 이 인간 뭐예요 진짜? 일단 경찰은 이 남성이 이 방화 직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불이 꺼질 때까지 주변에 머물면서 화재 상황을 지켜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화범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서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고 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행한 범행인 만큼 계획적 범죄일 가능성을 사실상 자명합니다. 네. 현재 경찰은 이 남성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고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실화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한형이 선고되는 반면에 방화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아하, 저 못된 인간, 저 몹쓸 인간은요 반드시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중형이 선고되길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 보세요. 차를 탄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나요. 느낌이 불길한데 혹시 뭐 납치 이런 강력 사건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제 저녁에요. 부산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던 운전자가 한 말입니다. 본인이 차를 타서 차를 몰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차 탄 순간부터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거잖아요. 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당시 상황 영상이 또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네,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는 한 남성이 보이시죠? 그리고 약 1시간 뒤쯤에 시동이 켜지더니 출구로 가야 하는데요. 출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정면으로 돌진을 합니다. 이렇게 주차장 3층 벽을 뚫고요. 1층으로 이 차량은 추락했습니다. 어머나, 지금 여기에 지금 뚫고 지금 추락, 어머나, 이렇게 곤두박질 쳤어요, 아래로. 차에 타서 시동을 걸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터지는 소리처럼 펑하는 소리가 다들 놀라셨죠. 창가에 계시는 손님들은 차가 떨어지는 것까지 목격을 하셨고. 술도 취하고 아마 사고 충격이 있었는지 운전석에 어떻게 앉았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네. 아니 지금 운전자가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라는 경찰 얘기를 미루어 봐서는 전여현 평론가님 다행히 운전자가 뭐 크게 다치거나 뭐 목숨을 잃거나 한 건 아니라 천만 다행이긴 한데 근데 지금 아까 뭐 술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어머나. 하니까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이 그놈의 되고요. 술이에요, 술 진짜. 그렇습니다. 이 운전자 일단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벽을 뚫고 저 CCTV처럼 주차장 벽을 뚫고 1층 아래로 떨어졌고 곤두박질 쳤어요. 혹시 1층은 길이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때 혹시 길을 지나던 분들은 안 계셨어요? 차량이 떨어진 곳이 상가 이용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건물 벽을 뚫고 나가면서 배관이 부서지는 바람에 일부 식당은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과 위험성에 비춰보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 추위도 추위지만 지금 저 사고로 인근의 상가 업주분들이 영업을 못한다면 박주희 변호사님 그 손해는 어디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배관이 부서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식당의 집기라든지 식당의 시설이 만약에 파손됐다라고 하면 그 수리비 아니면 교환같이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수리하는 기간 동안 이 휴업을 하게 되면서 이게 영업을 하지 못한 손실 있잖아요. 그걸 휴업 손해라고 하는데 이 휴업 손해 상당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그놈의 술 정말 음주운전 그 네 글자가 2026년에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기대해 보면서 그때까지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저런 못된 인간들을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 용병세력과 절연하라. 용병세력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담 아나운서? 일단 지난 14일에요. 그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9일에 최고위가 의결을 하게 되면 진짜 제명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제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리위가 이번에는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는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 당원을 비방했다라는 이유로 탈당 권유를 내렸는데 저것도 사실상 제명 조치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친한계를 축출하고 있는 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유지만 뭔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나가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저게 뭐 사실상은 자진 탈당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강제 제명 결국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명 조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한계 축출을 가속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SNS에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 일단 먼저 쓴 글은요. 그런 사람들 정리 못하면 당 내분이 끝이 없을 것이다라면서 용병 세력과 그 일당들과는 절연하거라. 그게 당 혁신의 출발이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이제 또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에 약간 힘을 실는 모습을 보였고요. 2시간 후에 또 글을 올립니다. 아니 저 홍준표 전 시장은 휴대전화를 끼고 살아. 아니 아침에도 올리고 한 2시간 있다가 또 올려요. 아마 계속 생각하면서 이거를 올리신 것 같아요. 또 올리시면 어떤 문장을 쓸까 뭐 이런 거예요. 댓글이 또 달리거든요. 공감을 하는구나. 이것도 한 번 더 얘기하자라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시간 반쯤 뒤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시대착오적인 뭐 황교안 전 총리를 불러들여서 1차로 망하기 시작했는데 뭐 또 글이 좀 깁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한동훈을 끌어들이면서 폭망의 길을 갔다. 라면서 부패한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용병 정치를 했는데 그게 당을 망조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면서 용병 정치 청산하라, 자조자강하거라라고 했는데요. 정말 무슨 뜻이 자조자강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자성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자조자강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강해진다,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용병 정치 그만둬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의 저런 뉘앙스, 저런 의도를 담은 글이나 발언이 전혜연 평론가님 뭐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지금 그 어디 또 정치인들의 말에는 행간의 의미가 중요하다잖아요. 그러면 자 용병 세력이라고 이 지칭한 한동훈, 윤석열 손절하고 또 황교안과도 손절하고 그러면 내가 있잖아. 나 뭐 그런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내가 있잖아. 이것을 어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특히 용병 정치라는 말을 쓴 것은 나 홍준표는 용병이 아니다라는 말을
오히려 강하게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어려운 때 당을 지켰다. 나는 이 당에서 계속 성장한 정치인이다. 출마를 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뭐 이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보수의 적자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보인을 이입시켜서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정치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장애 정치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권을 놓고 극도의 혼란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나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의 힘을 뺄 때 정치에서 손발을 자른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최측근들을 제거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대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 친한계의 어떤 중에서도 최측근, 물론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최측근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그 거의 당을 떠나란 제명 조치에 준하는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아무런 입장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허. 이른바 그 김종혁 처분 발표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올렸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선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어머나. 윤호개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정에는 윤리 결정문을 읽어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하하.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알고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잖아요. 아직 뭐 최종 결정은 남아있지만 최고위원 회의 결정은 어쨌든 근데 지금 자기 살 길도 지금 모를 판에 지금 이런 걱정을 해요 지금. 현실 정치에서는 무엇보다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겠죠. 당내 비윤 쇄신 세력을 구합해서 원외위원장과 지지자들의 힘을 바탕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폭넓은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보수를 혁신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하. 혹시 시청자분들은 그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강하게 나온다. 혹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 혹시 이걸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켰다 한동훈 대표를 제명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불법 제명! 한동훈을 정치 부복 처리하라! 장동혁은 혹시 저 지지자들이 나한테는 있어. 이게 뒷배가 있어. 혹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앞으로 자신의 이 어떤 입장도 상황도 풍전등화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분도 상당히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최종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상당수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도부가 너무 과하다, 이 사태를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렇지 않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부딪히는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8일 동안 단식을 했잖아요. 단식하면서 보니까 책도 많이 읽었던데 단식을 통해 얻은 그 재산이 그 많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과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냈을지 이제 그 결론의 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